국내 금융시장 변동성 분석 내용이에요. 오늘 기준이에요. 오늘 기준으로 상승 종목이 667개, 하락 종목이 184개예요. 이것을 보는 이유는 주가 지수라는 것은 대형주 몇 개만 올리게 되면 주가 지수는 크게 이제 상승을 하게 되지만 실제 장의 분위기는 나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수도 급등을 하고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2배 이상 많은 격한 상승장이 진행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비록 개인들이 많이 매도를 했지만 국내 기관들이 만든 지수와 장의 분위기 모두 완연한 상승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목해야 되는 것은 국내 기관보다 더 많은 자금을 운영하는 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은 관망세를 유지를 했어요. 외국인이 6월 선물 옵션 만기를 다가오고 있는데 관망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돈을 들여서 주가 지수를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뭔 일이 벌어졌냐? 오늘 이제 오전 11시 35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먼저 이제 선물 옵션 만기 1이니까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3월 이후에 롱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에요. 즉,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 이 의미는 주가 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하는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옵션 시장으로, 선물 시장은 봤으니 이제 옵션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오늘 이제 오전 11시 35분 기준에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이 노리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옵션 시장은 주식 시장하고 다르게 내가 일정 수준 이상의 흡족한 돈을 벌기 위해선 상대방은 반드시 깡통을 차야지만 돼요. 바로 그 깡통을 차야지 되는 쪽은 대부분 자금 운용 능력이 약한 개인이 되게 돼요. 자금 운용 능력을 보게 되면 외국인, 기관, 개인이 되게 돼요. 기관은 국내 금융시장만 이제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을 갖지만 외국인은 존 템플턴 경이 글로벌 ETF라는 이제 상품 개념을 만든 이후로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캐나다가 됐든 일본이 됐든 호주가 됐든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금융시장이 존재하는 모든 국가들은 특정 기간에 동일하게 움직이게 되고, 그러한 각 국가별로 이와 같은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주체들이 외국인으로 표기가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력이 가장 높은 것은 외국인, 기관, 개인이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노리는 것은 개인이 되게 돼요. 개인 중에서도 이 빨간 숫자, 파란 숫자가 있는데, 이론상으로 만기일까지 청산이 아닌 손절이 되지 않는 이 파란색 숫자를 노리게 돼요. 이 청산과 손절에 대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지만 이제 청산과 손절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이 노리는 것은 자금력이 약한 개인의 무한 손실이 발생 가능한 파란 숫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오전에 보게 되면 파란 숫자가 많은 구간이 이와 같이 열렸었다. 두 군데, 세 군데죠. 이 세 군데가 열렸었고 장마감 기준으로 가게 되니 한 군데가 더 개장을 하게 됐다. 이와 같이 현재 주가 지수는 이 265에서 267.5 미만 구간 여기에 위치하고 있지만, 향후 지수는 외국인이 사냥하는 사냥터가 여기에 열리게 됐고, 그동안의 외국인들은 이 구간으로 지수가 갔을 때 본인이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 포지션으로 전환이 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물 시장을 보더라도 외국인은 롱 포지션을 유지해주고 있고, 그리고 옵션 시장의 변동성을 또 보더라도 윗부분으로 이제 사냥터가 구축이 됐다. 여기까지만 이제 요거를 잘라낸 블로그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이 블로그가 있어요. 이제 네이버에다가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적으면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운영하는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블로그가 열려요. 그래서 이 블로그는 오늘 이제 공개방송 진행한 것들 중에서 매우 단편적인 얘기들을 잘라서 그 단편적인 주제에 관해서만 내용을 쓰게 돼요. 무슨 말이냐? 이 옵션 포지션 분석한 거, 요것만 가지고 얘기를 적게 돼요. 그러면 요 글을 보신 분들은, 이게 너무하네. 옵션 표를 보고서는 6월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주식시장이 상승을 나타낸 다음에 조정이 나온다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러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공개 방송과 같이 이러한 이제 변동성을 분석하기 전에 앞서 수많은 시간 동안, 오늘도 꽤 많은 시간 동안 글로벌 금융시장과 경제의 방향성이라는 것을 살펴보게 됐고, 그와 같은 방향성을 파악을 하고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변동성을 살피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국내 또 변동성에 국한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옵션 베팅표를 분석하는 것일 뿐, 이것을 갖고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 금융시장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무슨 말이냐? 이것은 그냥 변동성이고요. 만기의 당일까지 이 포지션은 다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변동성일 뿐이에요. 그럼 방향성은 뭡니까? 방향성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2017년도에 3.2%, 2018년도에 2.7%, 2019년도에 2.0%,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이 줄어들고 있고, 코로나19가 발생한 것도 아니었는데 1.2%의 경제 성장률이 침체되게 됐어요. 즉, 대한민국 정책이 만든 대한민국의 경제의 방향성은 상방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제지표와 더 많은 경제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해외에 이제 직접 투자, 대한민국 경제에 투자를 하는 이러한 자본들을 보게 되면 경제지표로 확인이 되기에 대한민국에 대한 파란선이에요.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가 없게 되면서 하락 추세가 형성되고 있는 중이에요. 대한민국 경제가 잘 나가고 대한민국 경제에 투자하게 되는 해외 투자 자본이 증가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투자 자본이 늘어나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 자체가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금 반대의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또한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면, 그러면 국내에 이제 머물고 있는 그러한 투자 자본들이 부동산 쪽으로 이제 갔다가 여기가 규제가 심해지게 되니까 지금 대기 자금이 많은데, 향후에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정책이 바뀌면서 선순환을 하게 되면 이런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오지가 않을까요? 예, 가능성은 있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해외 직접 투자 자본이 대한민국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이 기간에 동일하게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는 투자 자본이 해외로 유시되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코스피의 2017년 말서부터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는 해외 직접 투자 자본의 유실, 국내 투자 자본의 해외 유실 현상이 겹쳐지게 되면서 나타나고 있고, 그러하기에 원화 유동성이 크게 증가되지 않고 오히려 감소됐다가 조금 회복되는 단계인데, 미 달러 대비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책대로라면 강세를 나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 상승 현상, 통화 스와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 약세 현상이 정책의 반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머물던 투자 자본들, 해외, 국내 투자 자본의 유실 현상 때문이다. 코스피의 하락 추세는 이와 같은 투자 자본의 엑소도스 현상을 근간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쉬이 대한민국의 코스피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이게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방향성이에요. 이 방향성은 방향성대로 두고 아까 설명을 한 것과 같이 상승의 방향, 하락의 방향일 경우에 상승이라고 계속해서 매일마다 상승하는 게 아니라 출렁출렁이면서 변동성이 만들어지면서 가고, 하락 추세 속에서도 출렁이면서 변동성이 만들어지면서 가요. 현재는 6월 선물 옵션 만기 부근으로 가고 있는 중간에는 하락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상방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에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 정책이, 두 국가의 상이한 경제 정책이 만든 금융시장의 방향성은 변동성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방향성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네이버에다 주성지라고 치면 이거를 클릭하면 얘가 이제 열려요. 여기다가 이제 유튜브에서는 찾는 게 힘드실까봐 필독으로 여기다가 올려놨어요. 한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 3월에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 급락이 진행이 될 때 어떻게 연동돼서 진행이 됐는가, 상이한 국가들의 주가지수가 왜 같이 움직여서 빠졌고, 또한 상이한 금융상품들이 왜 같이 움직여서 빠졌는지를 상세히 설명한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두 번째 거를 봐야 돼요. 여기는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 좋은 내용이긴 한데, 여기에 이제 두 번째 거에 들어가 있어요. 이 한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보시게 된다면, 코스피는 저평가돼서 계속 올라가고, 뭐 다른 것들은 조정을 받는다. 그것이 어디까지가 적절한 분석이고 어디까지가 좀 적절하지 못한지를 명확하게 이제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한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 이 자료를 시간이 되신다면 참고를 해보시는 것이 더욱 명확하고 쉬운
인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